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스타드 랭스와 보르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4위의 랭스입니다. 4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기나 에너지 레벨이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다만 PSG에게 4실점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점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죠. 득점력만 조금 올라온다면 보르도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득점력은 홈과 원정에서 고르게 기록 중인데요. 다만 홈과 원정 경기 수를 감안하면 홈에서 조금 더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슈팅이 평균적으로 먼 거리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결정력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중인데요. 다만 에키티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의 40%에 달하는 득점을 에키티케가 전담하고 있어 에키티케가 막히면 공격이 갑갑해진다는 문제가 있죠. 보르도의 수비력을 감안해도 2득점 이상은 무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는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위권 3팀을 상대로 홈에서 3경기 1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에서 40%의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는데 페널티 박스에서 슈팅을 내주는 것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슈팅을 먼 거리에서 만들게 하거나 페널티 박스 안쪽 슈팅은 블록으로 차단하죠. 보르도의 공격력을 감안해도 1실점 아래로 억제 가능할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제넬리, 로피, 투레, 코난, 둠비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17위의 보르도입니다. 리그 3연패를 끊어냈죠. 하지만 수비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중인데요. 득점력은 충분히 상위권 수준이지만 수비력이 너무 좋지 않아 강등권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랭스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데요. 보르도의 강점은 공격력입니다. 황의조, 앨리스 투톱의 득점 감각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다만 두 선수 모두 월드컵 예선을 거치고와 체력적 부담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도 있어서 황의조의 상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죠. 슈팅력이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주축이라 기대값에 비해 많은 골을 넣는 중입니다. 랭스의 수비력을 감안해도 득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실점률은 최악인데요. 리그에서 실점 50점을 넘은 팀은 보르도가 유일합니다. 리그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요. 압박, 태클 성공에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며 1대1 수비에서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직전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도 이기기는 했지만 3실점을 했는데요. 슈팅을 내주는 횟수, 유효 슈팅 비율 모두 리그 하위권입니다. 내주는 찬스 대비 10골 정도를 더 내주고 있어 라인 컨트롤과 조직력 모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멀티 실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결정자는요. 라콕스, 멘사, 오나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랭스가 경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보르도의 공격력이 매우 좋아 무실점 경기는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도 랭스의 수비력을 감안하면 경기를 내줄 정도로 많은 실점을 내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1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데요. 보르도의 득점 본능을 생각하면 스코어는 2.5 오버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근 맞대결 4경기에서도 모두 오버를 충족했는데요. 랭스 승, 오버를 주력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칼리아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4위의 아탈란타입니다.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는 있으나 조금은 찝찝한 기분이죠. 지난 시즌에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칼리아리전에서 승점 3점과 득점력 상승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데요. 득점력은 좋은 편이지만 예년만 못하다고 평가받는 모습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도 무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인터밀란의 강력한 수비력을 생각하면 인터밀란전은 참작 여지가 있으나 수비가 약한 라치오전에서도 무득점을 기록한 것은 아쉽습니다. 파푸 고메스가 세비야로 이적하고 일리치치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다만 칼리아리를 상대로는 다득점이 유력합니다. 수비는 나름 괜찮은 모습인데요. 실점률이 높기는 하나 시즌 초반 수비진 줄부상 이슈로 인해 조직력을 맞출 기회가 적었습니다. 팔로미노라는 새로운 자원을 발견한 것이 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젠스의 이탈로 인해 메흘레가 왼쪽 땜빵을 맞고 경험이 부족한 페찰라가 고젠스의 공백을 전부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칼리아리의 주포가 결장 예정이라 무실점 경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장자는요. 미란추크, 무리엘, 파살리치, 말리노브스키, 쿠프메이네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8위의 칼리아리입니다. 2연승을 거두며 강등권 탈출의 희망을 썼지만 최근 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수비진은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공격력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수비도 꼬박꼬박 실점을 기록하고 있어 강팀 상대로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1득점에 그쳤는데요. 물론 상대가 로마, 사수올로, 피오렌티나라는 강팀이라는 페널티는 있었죠. 그러나 이번 상대도 상위권인 이탈란타라는 점에서 다득점 기회가 매우 적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 지향적인 팀이라 슈팅을 만들어내는데 힘겨워하는 것도 있지만 페드루 말고는 확실한 득점원이 없는 데다 페드루도 8경기 만에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폼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징계로 결장합니다. 다득점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실점률을 많이 줄인 것은 고무적인데요. 44실점을 하는 팀이 최근 5경기에서 5실점만 기록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빈공으로 인해 수비 안정화가 성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실점 대량 실점을 하던 때보다는 나아졌다는 것이지 결국 무실점 경기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공격력이 많이 줄었지만 멀티 실점까지는 충분한 시나리오입니다. 결장자는요. 그라시, 크라노, 페드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탈란타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다득점 승리로 -1 핸디캡 승리까지 기대해도 좋겠고요. 아탈란타의 공격력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칼리아리를 상대로 패할 전력은 절대 아닙니다. 칼리아리가 주포의 결장으로 인해 화력이 많이 반감된 상태라 아탈란타의 다득점, 무실점 경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화력 감소를 겪고 있는 두 팀이라 스코어는 2.5 언더가 될 것이 유력합니다. 다음은 볼로냐와 엠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3위의 볼로냐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내려앉았죠. 리그 3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꼬박꼬박 멀티골을 내주고 있고 득점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로 인해 승리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높지만 결코 낙승은 아닐 전망입니다. 측면 공격력이 많이 깎여 나갔는데요. 바로 히케이 두 선수의 부재가 그 원인이죠. 최근 3경기에서 2득점에 그쳤습니다. 측면 공격이 75%에 달하는 팀 특성상 측면 공격의 부재는 큰 공백입니다. 아르나우 토비치의 폼도 매우 좋지 않아 다득점 가능성은 떨어지는데요. 수비진은 불안함이 보이는 중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했죠. 유효 슈팅을 내주는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이 원인인데요. 골키퍼 슈럽스키가 70%에 가까운 선방률을 보이지 않았으면 더 많은 실점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홈에서 라치오, 베로나, 중위권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달성한 기록은 있으나 최근 다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페이스를 더 신뢰해야겠습니다. 실점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장자는요. 산탄데르, 우르반스키, 데실베스트리, 히케이, 은바예, 바로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그 12위의 엠폴리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득점력에 비해 수비력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 보입니다. 원정에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서지만 승리 가능성이 높진 않죠. 원정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실점률도 홈에서보다 2배 넘게 줄입니다. 다만 슈팅을 리그에서 가장 많이 내주고 있는 페이스상 찬스는 굉장히 많이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일변도의 라치오를 제외하면 3골 이상의 대량 실점을 기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정 3경기에서 5실점으로 안정성은 챙기지 못하고 있죠. 1에서 2실점 정도는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하는데요. 뒷문이 나름대로 안정되니 공격도 원정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원정에서는 리그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 까먹은 것을 공격에서 메우는 중인데요.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던 리그 6경기에서도 득점은 계속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나몬티, 디 프란체스코의 폼이 그닥 좋지는 않고 바히라미가 분전해주고 있는 모양새라 다득점은 가능성이 적습니다. 결장자는 하스, 마르치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엠폴리 -1 핸디캡 승리가 주력 픽인데요.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의 수비력이 좋지 않고 전력과 스타일도 비슷한지라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을 것입니다. 양팀의 공격력이 그닥 좋지는 않아 스코어는 2.5 언더가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픽이 될 것이고요. 언더 엠폴리 핸디승, 무승부가 가장 가능성이 유력한 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치아와 나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 17위의 베네치아입니다. 승리의 맛을 본 지 너무 오래되었죠. 작년 11월 21일 이후 리그 승리가 없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황인데요. 강등권 바로 위의 팀이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나폴리를 상대로는 전력이 많이 열세입니다. 승점을 따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득점을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효 슈팅 비율은 나름대로 높게 유지하고 있지만 슈팅을 만들어내는 횟수가 리그 내 가장 적죠. 오케레케가 빨리 팀에 복귀해 아라무와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나폴리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무득점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요. 역시 수비는 좋지 않습니다. 홈에서 무실점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나름대로 홈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대신 수비 안정감을 잃은 것입니다. 슈팅을 내주는 횟수,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는 횟수 모두 리그 하위권에 위치해 있죠. 선수 변동이 잦습니다. 34명의 선수가 리그에서 출전 기록이 있는데 제노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조직력 면에서 큰 열세를 보이는 중이고요. 조직력 부재로 인해 나폴리를 상대로 멀티골까지 실점할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바카, 은삼의 에부 에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11위의 나폴리입니다. 선수 탈환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일단 강팀의 조건인 강력한 수비력은 충분히 증명된 사항이고요. 득점력이 예상만큼 나오고 있진 않은데요. 하지만 직전 경기 4득점 대승의 기세를 잇는다면 원정이지만 승점 3점은 무난합니다. 수비력은 리그 최고인데요. 리그 최소 실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콜리발리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도 있었지만 라흐마니의 성장으로 인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지난 시즌 부진했던 후이가 때때로 빌드업 리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직전 경기에서도 수비진에서 가장 많은 108회의 터치를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직전 경기 살레르니타나전에서도 상대에게 슈팅을 단 한 개만 내주었을 정도로 수비는 물이 올라 있습니다. 무실점 경기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스팔레티의 뒷심 부족은 득점력 부재에서 일어났는데 15라운드까지 승점 9점을 잃었는데 16에서 19라운드 동안 같은 승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약점이었던 세트피스 득점을 23% 비중을 차지하도록 개선한 것은 좋은 부분이고요. 다만 오시멘이 득점력이 저하되어 상대 라인을 눌러주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고 메르텐스는 나이로 인한 기동력 저하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세트피스의 의존도가 당분간 높아질 상황에서 3득점 이상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오스피나, 앙귀사, 콜리발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격진의 약점으로 인해 3득점 이상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베네치아가 무득점에 그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나폴리 혼자 2.5 오버를 충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요. 다만 나폴리가 2득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에 플러스 1 핸디캡을 주어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폴리 승, 나폴리 핸디 승이 주력이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